테마 50으로 가시면, 자, 따라오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력해요, 우리가. 유력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하고 리치를 좀 강하게 갈 거예요. 두 가지만 좀 잡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로는 348페이지로 가시면 29페이지, 우리가 348로 가시면은 나와 있죠. 348로 갑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프린트를 나눠준 건 이제 PPT였고 이제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우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대출이에요. 사업성을 담보로 가요. 사업성이죠.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프린트 나눠드린 게 있고 또 요건 이제 또 나중에 제가 다음 5월 달에도 또 프린트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이제 해외 건설이나 대형 국제 사업에 이제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다면, 여기 인천공항을 들어보셨잖아요. 인천공항에 고속도로가 나죠. 인천공항에 이렇게 고속도로가 뚫려요. 그 고속도로 사업에서 이제 톨게이트나 이제 터널이나 고속도로 같은 건 소규모 사업이에요, 대규모 사업이에요. 대규모죠. 단기 사업입니까? 장기 사업입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고속도로나 터널 사업 같은데 우리가 이제 파이낸싱으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들어가는데 들어보시면은 이건 물적 담보가 아니에요. 사업주에 대한 어떤 모든 자산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업주의 자산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자산으로 봐요. 사업성이나 수익성, 톨게이트비를 받는 미래 현금 흐름이 파이낸싱을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부동산의 물적 담보나 신용으로 담보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럼 은행이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제 저기가 그리는 게 좌측에 있는 게 사업주고 우측에 있는 게 금융기관이에요. 그죠? 중간에 있는 게 코가 회사고요. 이렇게 생긴 거죠. 해골이에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처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분리한다. 분리해서 좌측이 따라서 사업주가 이제 포스코가 뛰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모 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죠? 여기가 이제 서류상의 회사가 되고, 일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서류상 회사는 또 법인세가 또 감면을 받습니다. 근데 사업주하고 금융기관이 똑같습니까? 장단점이 다릅니까? 달라요. 그럼 얘 장부에 기록이 안 되죠? 그래서 따라서 장부의 금융. 모회사의 장부에 재무상태표 부채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사업주의 재무구조는 현 상태 유지하면서 돈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도산됐더라도 얘한테 청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비소구 어느 정도 이제 제한 소구를 원하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사업주는 채무사항 의무 없고 제한 소구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금융기관도 장점이 있죠. 금융기관은 정보를 그냥 해요, 공유해요. 그럼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줄일 수 있고 모여서 결해서 현금 흐름을 또 분리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자금관리라는 거 들어줬죠. 자금관리는 시공사, 시행사, 차주가 자체에서 합니까? 결제 위탁 계정에서 합니까? 에스크로에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현금 유입에 대한 유출입에 신탁계획을 신탁회사에 위탁해서 또 관리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갈게요.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대출이에요? 사업성이 담보예요. 담보가 부동산 담보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업에 발생하는 미래의 톨게이트비를 받는 수익성을 담보로 갑니다. 공급자 금융이라고 하고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그다음에 장기 사업이죠. 그다음 우리가 위험을 분산시켜서 나누긴 하지만 또 사업을 많은 배가 산으로 가니까 사업주와 금융기관 뭣도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이 저자가 쓰신 파란 색깔 위주로 간다면 348페이지로 가시면 아까 회사채가 부채금융이며 자, 파란색까지 갑니다. 의 갈게요. 자, 일단 물적 담보입니까? 사업성을 담보로 갑니까? 사업,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가고 공급자 금융이요. 사업성 또는 미래에 발생한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에 대한 자산이죠. 그 밑에 부동산 담보예요? 담보가 아니에요. 사업주의 모든 자산이 아니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징은 이제 프로젝트 회사가 법적으로 신용이 적용됐어요. 파란 색깔. 자, 아까 자금관리는 자체에서 합니까? 별도의 독립된 계좌입니까? 에스크로에서 하죠. 법인세를 또 면제해 다닐 수 있고 회사가. 원칙적으로 오른쪽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100% 비소구예요? 제한소구예요? 프로젝트 담보나 이 회사에 대한 담보라든지 자산 담보나 일정 범위죠. 니은도 잘 나와요.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되게 되면
당연히 채권 회수가 쉽습니까? 곤란합니까? 금융기관이 부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부의 금융은 아까 제가 그냥 했어요. 장부의 금융이었어요. 장부의 금융. 그럼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져서 부채로 계산되지 않고, 이건 사업주 입장의 장점이요.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단기, 장기. 위험을 또 분산시킬 수 있죠. 여러 가지 보존보험. 정보가 대칭돼서 또 대칭되는 비대칭된 문제를 막고요. 높은 금융비용에 대한 사업 지원되는 것 자체가 또 나갈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릴 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되게 책을 잘 쓰셨는데, 일단 이것도 나중에 좀 제가 드리려고 해요. 일단 필기는 하지 마시고요. 5, 6월 달에 드릴 테니까.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갑니다. 칠판. 자, 이건 그냥입니까? 사업성을 담보로 갑니까? 사전에 계약에 따라 미리 발생한 현금은 사업자의 자산이죠. 사업주의 자산이에요? 사업자예요. 그 프로젝트 회사의 자산이지 사업주의 자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부동산 담보다 아니다? 아니고 신용을 담보로 갖지 않죠.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어느 정도 제한 소구죠. 그래서 이제 소구 금융이 아니면 모기로 상환 청구할 수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상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자, 만약에 프로젝트 금융은 채권이 해소 못하면 해당 금융이 기업 부실로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로 별도로 그냥입니까? 독립된 계정에서 합니까? 시행사, 시공사, 차주 자체 계좌에서 하면 안 되겠죠. 부의 금융은 그냥요 장부의 금융이에요. 재무 상태에 해당 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사업주가 채무 수용률이 높아져서 금융기관의 장점, 대출자가 아니라 이건 사업주의 장점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전부를 그냥요 공유해요. 그 정부의 비대칭 문제를 감소시키겠죠. 비대칭 아니고 비대칭 문제 증가가 아니라 감소시킨다. 자,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5월달에 프린트를 드릴 건데, 자금의 지출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공사비는 따보세요. 대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먼저 할까요? 공사비를 먼저 갈까요? 공사비 먼저 한 다음에 공사비 상한 우선으로 가야 되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리츠로 갈게요. 리츠는 굉장히 중요하죠. 넘겨볼게요. 리츠 자체가 페이지 350으로 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찾으셨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 법을 오늘 갈 거예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부분을 하는데, 자, 리츠는 아까 제가 신조리 있었죠? 그럼 신조리는 그냥이요, 다 지분이에요. 지분.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이제 보시게 되면, 그냥 투자회사입니까? 부동산 투자회사입니까? 그래서 회사 법이 있고, 상법에 또 적용을 받기도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리츠라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자금을 줘요. 부동산 투자하죠. 배당해 준다는 거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소액 투자가 가능한데, 매매 차익, 시세 차익이 없지만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고요. 지분 투자고, 직접입니까? 요건 간접입니까? 주식을 샀기 때문에 현금화가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한 업무는 여러 가지 오는 것들은 이따가 법조항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 관리는 그냥요, 실제 회사가 있어요. 그럼 직접 운영을 하겠죠. 운영을 하면서 직원 있고, 지점이 있고, 법인세가 좀 가세되죠. 직접 회사니까. 근데 위탁 관리는 그냥니까 자산 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합니까?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그럼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지점 설치할 수 없죠. 법인세가 비과세 되면. 구조적으로 이제 부도난 회사 같은 걸 회생시키는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얘는 국장이 인가나 75, 55인 이상은 좀 이따가 세부적으로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거기에 파란 색깔 위주로 갑니다. 350페이지로 가시면, 리츠는 그냥입니까? 파란 색깔, 소액 투자자가 주식을 발행합니까? 자금을 모아서 수익을 발생시키죠. 배당이고, 투자회사법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설립됩니다. 2번. 자, 얘도 그냥이요, 지분형이에요.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 현금화 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배당에 따른 이익이나 주식 매매 차익이지만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없다, 있다. 있고요. 주식을 이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죠. 황금성이 좀 결여되는 걸 보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가볼게요. 자, 1번 갑니다. 자, 자기 관리는 그냥이요, 실제 전문 인력 포함한 임직원이 있죠. 상시 근로해야 되고, 자산 투자 운영 업무를 직접 수행하니까 명목입니까? 실체입니까? 실체. 그 밑에 내용은 이따가 제가 법조문에서 해드리고요. 밑에 가시면 위탁 관리는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한테 그냥요, 위탁을 해요. 그러면 얘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직원을 구한 상근임을 둘 수 없다. 오른쪽 가볼게요. 기업구조적 리츠는 어떻게 돼요? 부도난 회사를 사들이는 거죠. 매각해서 구조조정을 시켜서 지원해준다.
그럼 얘도 자산 투자 운용을 그냥입니까?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합니까?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직원을 고용한 상도님을 둘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무슨 관리가 있냐면 자산관리회사라고 나와 있죠. 그 자산관리회사와 자문회사를 한번 비교해서 놨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자산관리회사는 아까 위탁관리와 기업구종의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서 자산 투자 운영 업무를 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따라서 인가를 받는다. 인가 받고요. 뽕라미 치세요. 인가 받고 자본금이 70억이라고 돼 있죠. 자산운용 전문용은 5인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기관리 리츠랑 좀 요건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관리하려면 인원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70인이 관리한다. 그럼 얘는 자본금이 얼마예요? 70억. 등록이에요? 인가예요? 몇 인이랑이죠? 5인 이상. 70인이라는 건 70억, 인가, 관리 이렇게 잡으세요. 근데 밑에 가시면은 투자 자문회사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럼 얘는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운영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합니까? 자문만 해줍니까? 그럼 규모가 좀 작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그 위탁을 받아서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만 해줘요. 그 공무시. 그럼 얘는 등록이에요. 인가다, 등록이다. 등록이고, 얘는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돼요? 10억. 그 다음에 우리 전문 인력이 3인이죠. 그럼 어떻게 외우시냐면, 자, 자문해 주려면 그냥요, 똑똑해야 돼요. 따라서 10등 안에 들어야 자문한다. 그럼 10은 뭐예요? 몇 억이죠? 10억. 인가예요? 등록이에요? 그럼 자문 찍으셔야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구림구시 나와 있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근데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갈게요. 353페이지로 가시면은 353페이지로 가시면 여러분들 그 박스가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아웃라인 먼저 잡고 법조항은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갈게요. 일단은 요 박스랑 좀 비슷한데 천천히 가볼게요. 자, 회사는 아까 무슨 관리가 있어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종이 있죠. 자, 그러면 갑니다. 자기관리는 그냥입니까? 실제 회사가 있습니까? 그럼 내부 조직 직접 상근 임직원을 두겠죠. 근데 얘는 그냥이요, 명목이에요. 그럼 실체 회사가 없죠. 그럼 자산관리회사한테 그냥이요, 위탁을 해요. 비상근하죠. 전문 인력은 얘는 3인 이상, 영업인가 후 6개월 후에 5인 이상, 얘는 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산관리회사 아까 따라서 70인이 관리한다. 자, 얘는 인가고 70억이죠. 5인, 이걸 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인데 기업용 부동산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같이 갈게요. 자, 거기서 제가 운영기간, 자산운용 전문인력, 투자 부동산까지 갔어요. 발기 설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발기 설립한 다음에, 자, 일단 영업인가. 자, 자기 관리는 국장의 영업인가라는 단어가 있죠. 자, 얘는 영업인가를 받아야 돼요. 무슨 인가를 받아야 된다? 영업인가. 일단 법조항은 다 하나씩 해드릴게요. 얘가 무조건 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일정 요건을 가져서. 등록만 하면 된다. 그래서 자기 관리는 그냥입니까? 발기 설립 후 영업인가를 받습니까? 위탁과 기업구종은 뭐만 하면 돼요? 등록.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설립자본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별 붙여보세요. 자, 설립자본금이 자기관리는 5억이고요. 위탁관리와 기업구종은 3억이에요.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533. 그럼 자기관리는 설립자본금이 얼마예요? 5억. 위탁관리는요? 3억. 기업구조조는요? 3억. 그래서 우리가 자위기구 이렇게 암기하시면 533의 전화번호를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보고 있어요? 법조항은 이따 다시 보여드릴 텐데 아웃라인 잡고 법조항을 보는 게 좋아요. 그럼 발기 설립이 자기관리는 얼마다? 5억.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요? 3억씩이죠. 찾았죠? 그 다음 밑에 최저자본금이라는 게 있죠. 영업인가 등록 후 6개월 내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거든요. 이게 나와도 최저자본금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최저자본금은 자, 국장 영업인가 후 6개월 내가 이게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니까 이건 무슨 자본금을 얘기한다? 최저자본금. 그럼 따라보세요. 755. 아까는 설립이었죠.
얘는 70억, 얘도 70억, 얘도 50억, 50억이라는 거죠. 50억, 50억. 다음에 755.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최저자본금까지 가셨나요? 그러면 최저자본금이 영업인가 등록 6개월 내가 무슨 자본금 준비기간이에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니까 요거 나오면 최저자본금 찍으셔야 되죠. 그래서 칠판 533은 무슨 자본금이에요? 설립자본금이죠.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5억. 얘는요? 3억. 얘도요? 3억. 자, 국장의 인가 후 등록 후 6개월 내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죠. 그럼 요거 나오면 따라서 755. 자기관리는 얼마예요? 최저자본금이 70억. 위탁관리와 기업구조 50억, 50억이 되는 거죠. 요기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설립은 5억인데 70억까지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 자, 가볼게요.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자산관리사한테 위탁을 합니까? 그럼 여기다가 자산관리 하나 적어도 되죠? 그럼 자산관리회사는 아까 70인이 관리했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최저가 70억입니까? 70억이야. 그래서 리츠라는 회사가 전화번호가 있어요. 텔.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533. 533에 따라해보세요. 7557. 자, 533은 무슨 자본금이에요? 설립자본금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7557이라는 건 나중에 무슨 관리회사다? 자산관리회사가 되겠죠. 안길 수 있겠어요? 그럼 앞에 요거 세 가지는 무슨 자본금이 되고 설립이 되고 뒤에는 무슨 자본금이 돼요? 최저자본금이 되겠죠. 요거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533에 7557. 그러면 70억은 무슨 관리회사야 나중에? 자산관리회사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현물 출자라는 건 물건으로 설립된 출자가 불가능한데 영업인가 등록 최저자본금이 갖추기 전엔 현물 출자 불가능하지만 영업인가 등록 후는 가능하다고 돼 있죠. 영업인가 등록 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물 출자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차익과 사채는 자기 자본의 몇 배 이하까지만 돼요. 2배. 주총의 투표율 10배까지 가능한데 이따가 좀 제가 체크하고 합병은 꼭 리츠에서 합병을 해야 돼. 다른 회사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따보세요. 배당. 배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원래 90%인데 자기관리 리츠만 몇 %라고 돼 있어요. 얘만 이제 이익주금이 적립이 가능합니다. 다른 애는 안 되고 위탁관리는 90억, 기업구동 90억, 초과 배당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볼게요. 자, 주식공모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주식공모는 영업인가 등록 후 몇 년 이내에 하셔야 돼요. 2년 이내에 하셔야 되죠. 몇 년 이내? 2년 내. 2년 차셨어요? 제가 수업 때 잘 욕하는데 안 하는데 처음 해볼게요. 갑자기 2년. 네가 공모했지? 그럼 공모 나오면 몇 년 이내 나오셔야 돼요? 2년. 30%를 청약해야겠죠. 근데 기업구정은 혜택을 많이 줘요. 그럼 얘는 의무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1인당 소유 한도는 한 사람한테 주식을 몰빵하면 안 되죠. 몇 %를 초과하지 못해요. 여기. 아까 요거 30이었죠? 근데 주식 소유 한도는 몇 %를 초과하지 못해요. 50,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처분 제한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1년인데 이건 참고하시고 올해 나올 수 있는 게 자산 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여기 감정평가시만 나왔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부동산에 따라서 70 이상. 그 다음에 따라서 부증현. 부가 뭐예요? 증이, 현이. 그 부동산이 70을 여기 10% 갖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전체는 몇 %게 되고? 전체. 그 중에서 부동산은 70, 건축 중인 것도 가능하고, 기업구조정은 제한이 없지만 부동산, 기업구조만 70% 해야 돼요. 자, 취득세는 다 감면받는데, 자, 우리가 증권 투자 같은 건 의결권 있는 주식이 10%를 초과하지 못하는데, 자, 아까 자기 관리는 그냥요, 실체 회사예요. 그럼 법인세가 공제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과세되죠? 근데 얘는 또 공제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넘기셔서 법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넘겨보십시오. 자, 페이지 가시면 355페이지서부터 가시면 돼요. 355 가시면, 잘한다. 자, 355페이지 가시면, 아까 설립자본금 기억나세요? 자, 따라서 533. 자, 그 설립자본금이 533이니까, 아까 어떻습니까? 자기 관리는 얼마예요? 5억.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요? 3억 되겠죠.
요거 아시겠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에 대한 설립보고라는 것도 그냥 참고서 보시는데, 일단 갈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설립등기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저 지금 제 8조에 2 하고 있어요. 이랑. 지금 굉장히 위험하실 때거든요. 지금 졸음이 오십니다. 그죠? 찾았습니까? 설립보고. 그래서 설립등기로부터 며칠 이내, 무슨 보고서, 누구한테 제출? 국장. 제출한 날부터 몇 개월 후에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는 게 10일까지는 이제 설립보고서고, 또 우리가 100일 잔치하게는 그것도 해상 현황보고서가 이건 3개월을 하는 거죠. 찾으셨죠? 그래서 설립등기부터 6개월 이내 영업인가를 꼭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자기관리는 영업인가고 위탁과 기업구성은 등록이죠. 자, 최저자본 갑니다. 다시 755. 그러면 요건 그냥요 최저자본금이에요. 최저자본금. 자, 이건 어떻습니까? 영업인가 받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최저자본 준비기간 후에, 자, 755 기억나시죠? 근데 말해서 7557. 자산관리에서도 70억이었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관리는 최저자본금이 얼마? 70억.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요? 50억, 50억. 이렇게 가고요. 자, 위탁관리는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그러면 지점이 있어요? 지점 없어요? 없고, 우리가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공모입니다. 주식공모. 주식공모는 아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2년에. 주식 총수의 몇 퍼센트 이상. 일반한테 청약을 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꼭 청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분산은 주주일인가 특별관계자는 아까 50을 초과할 수 없었죠. 100분의 50. 그래서 요거는 주주일인가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 준비가 끝난 후에 투자해서 발행한 주식의 아까 50% 기억나시죠? 근데 기업구조는 제한이 있나요? 제한이 없나요? 없죠. 지금 제 15조 보고 있어요? 근데 기업구조는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거 좀 생략됐죠? 그 다음에 현물로 출자한다는 것은 우리가 설립 때는 안 돼요. 근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이 갖추면 가능하죠. 현물 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는데 그 후는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이 있고요. 지상권, 임차권, 부동산 사용하는 권리 넘겨보세요. 신탁이 종료될 때 신탁재산 정보가 수익자한테 기송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이 있고 소유권의 이전 넘기 청구권. 왜 여러분들 대토보상권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공인사업 시행할 때 토지보상을 받기로 결정할 권리도 따라서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물건으로.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가산투자 운영 업무는 부동산 개발 사업, 지상권, 임차권 사용에 관한 권리, 신탁 종료된 때 신탁 재산 정보가 수익자한테 계속 신탁 수익권, 증권, 채권, 현금도 가능하죠. 자, 22조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22조. 치셨습니까? 여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22조는 들어볼게요.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돼요. 전문 인력을.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은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안 넣어놨네. 들어갈게요. 전문 인력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해당 분야 몇 년 이상이어야 돼요. 5년 이상이라고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공인회계사라고 적으세요. 거기 공인회계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요게 나올 것 같아요. 공인회계사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공인회계사. 그럼 거기에 공인회계사가 들어가면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몇 년 이상 근무하면? 5년.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석사 이상은 3년 이상인데, 그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몇 년 이상은 안겨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공인회계사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자산관리 인가는 아까 따라서 70인이 관리한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70억이고 인가죠. 그 다음에 자문은 아까 10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들어가 있고. 제25조 자산의 구성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요거 나올 것 같아요. 자산 구성. 아까 자산의 구성은 전체 80%였죠? 80%를 그냥입니까? 부동산, 증권, 현금이죠? 80%. 그 중에서 부동산은 몇 퍼센트여야 돼요? 찾으셨습니까? 요거 나올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이제 유력하게 요거 건축 중인 건물을 또 포함된다. 70%.
자, 개인적으로 25조 이에다가 배분 처리를 하십니다. 이거.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투자 운영, 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회계 처리할 때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예요. 찾았죠?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국민중개사에. 이따 나중에 한번 다시 찍어드릴 거예요. 찾았죠? 증권에 대한 투자는 아까 제가 100분의 10을 초과해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고 그랬고, 배당 있어요, 배당? 오른쪽에. 배당 찾으셨나요? 그럼 자기 관리는 아까 그냥입니까? 자기 관리는 50%였습니까? 원래는 90%의 이익 준비를 적립하지 않는데 적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배당 갑니다. 배당은 100분의 90을 주자한테 배당의 이익 준비금은 적립하지 않으나 이번 별표 자기 관리는 90입니까? 100분의 50입니까? 이익 준비금 적립할 수 있죠. 위탁 관리와 기업 고정은 초과 배당할 수 있다.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 없어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런가요? 자, 이거 똑같으니까 읽어볼게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 자산 투자 운영을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발행 사채를 하환하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있다. 아까 자기 자본의 몇 배를 초과할 수 없어요. 2배. 주총의 특별권을 얻을 수 있죠. 10배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합병은 꼭 니치에서만 합병해야 되고요. 47조에다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47조. 47조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 밑줄 쳐보세요. 자기관리와 자산관리회사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찾았나? 네.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실제 회사입니까? 직원 없어요? 직원 있어요? 그럼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하겠죠? 근데 아까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은 직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부 통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넘겨보세요. 자,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페이지 354 가셔서 문제 스타트. 자, 틀린 거는 2번이죠. 아까 533 기억하잖아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설립자본금이 얼마 이상? 5억 이상. 1번, 부동산 투자에서는 어떤 회사가 있어요? 불러보세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고정. 자, 3번 기억하시죠? 자, 여기 공인회계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요거 나올 것 같아요. 별표 3개 치세요. 작년에 감정평가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찍신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찍어드리는데 공인회계사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우리가 이제 현물 투자 같은 건 평가사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중개도 필요하는데 5년 이상이고 상근 자산 전문으로 될 수가 있고요. 4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위탁은 실체입니까? 명목입니까? 회사 없잖아요.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는 상임을 줄 수 없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거든요. 그럼 이건 설립입니까? 최저자본금입니까? 아까 755 기억하시죠? 기업고정 얼마? 50억 이상 했어야 되는 거죠. 체크하십시오. 아까 별표 친 거 위주로 가져가시고 개발 파트로 갈게요. 376. 찾으셨습니까? 이 개발론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이제 한 3-4문제 정도가 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계산 문제가 관리가 있긴 한데 저자분께서 책을 잘 쓰셨는데 이 관리 파트의 비율인 교차가 실제로 계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해드리고 하고요. 우리는 의, 단계, 위험,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개발의 유형, 민간 자본 위치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나오는 걸 좀 찍어드린다면 자 일단은 여기 거기 보시면은 376페이지 개발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냥 찍어드릴게요. 여기만 나와요. 자, 1번에 가시면 어디가 체크되어 있어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요것만 시험에 배정됩니다.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는 안 하거든요. 이해하셨죠? 만약에 요 지문이 나오면 그러니까 시공을 봐야 됩니까? 시공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요거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요거만 보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양가로 2번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우리가 유형이라는 건 우리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인다. 저쪽에 건축이나 토목은 우리에 보이죠. 그래서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는데 무용은 여러분들 용도 변경을 했다는 걸 토지가 우리가 딱 눈에 봐서 변경하는 건 안 보이잖아요. 무형적이라는 건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고 이용 상태만 변경시켜요. 복합은 합치는 건데 절대 별표 치지 마세요. 안 나온다 이거. 그 뭐가 나오냐? 따라서 개발 주체 별표 치세요. 자, 공적은 몇 섹터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 지자체 공사죠. 사적이 2섹터죠. 중요한 게 조합이에요. 조합. 자, 사적 주체의 조합을 찾아보세요. 조합 있나요? 조합은 그냥입니까? 사적이 들어갑니까? 공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합친 건 3섹터죠. 그럼 어떤 게 중요하냐면 오른쪽 기출이 중요합니다. 기출. 자, 읽어볼게요. 기출에 몇 섹터라고 되어 있죠? 그냥요, 두 가지를 합쳤어요. 민간이 자본기술을 제공하고 공무원 인허가를 냈죠? 그럼 요거는 1섹터 찍으셔야 돼요? 3섹터 찍으셔야 돼요? 요것만 좀 주의하세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 과정에서는 개협인식처라는 이 5단계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협인식처는 안 되는데, 가장 강조했던 게 7단계예요. 몇 단계다? 7단계.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378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7단계 나오나요? 근데 요거를 어디로 보시는 게 제일 좋냐면 한 페이지 넘기시면 박스가 하나 나와요. 박스가. 페이지 380페이지. 박스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아예 기억나시죠? 아예. 그래서 아예 불타는 금요일에는 누구와 함께? 검마와 함께.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구상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상보다는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없으면 구상 찾으셔야 되고요. 전실행 가능성은 실행 가능성인데 예비적 타당성이라고 잘 나와요. 따라서 아예. 자, 예비적은 구체적이에요, 계략적이에요. 그 다음 부지를 빨리 매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불타는 부지고요. 실행 가능성이 타당성이에요. 타당성은 구체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금요일은 금융이에요. 자금을 통해서 건마와 함께 한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7단계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가 뭐예요? 아이디어. 얘가 불이 부지죠? 타는이 타단성이고 금요일이 건마와 함께 이렇게 해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마케팅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마케팅은 매도 임대를 후기 단계에서 해야 돼요? 초기 단계에 해야 돼요? 미리 팔을 준비해야 되겠죠? 중요 임차자는 이제 유명 백화점이나 이런 회사들을 사전에 확보한다는 게 정박 임차자로 좋다는 거죠. 여기 가셨죠? 그럼 여기다 살을 붙이는데 전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 페이지 가시면 379페이지 가시면 옆에 기출만 보세요. 옆에 기출. 오른쪽 기출 있나요? 자,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채택되어 개발업체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채택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이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380페이지 가시면 개발에 대한 위험이 나옵니다. 개발. 자, 그럼 부동산은 개발할 때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죠. 그래서 워퍼드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워퍼드가 법 시비를 얘기합니다. 법 시비. 무슨 시비? 법 시비. 워퍼드. 워퍼드의 법 시비. 그래서 제가, 어때요? 그 옆에 개발업자랑 법으로 시비가 붙었죠. 그럼 그냥입니까? 법 시비가 붙습니까? 그냥이요, 전쟁이 터졌어요. 워퍼드가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는데, 좀 강의를 좀 업그레이드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보는 게 법적을 먼저 봐야 돼요. 뭘 봐야 된다? 법적은요, 내가 아직 토지를 어떻게 돼요? 개발을 안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개발 전이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이제 미성숙지라는 거는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택지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법이라는 것은, 자, 토지 이용 규제는 사법입니까? 공법입니까? 소유권이 사법이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법률적 위험을 안 줄여야 돼? 우리가 줄여야 돼요. 줄이죠. 그러면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야겠죠? 그래서 건물 올리기 전에 그냥입니까? 토지 이용 계획이 끝나야 됩니까? 끝나서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추가적으로 자, 이제 성숙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용 계획이 끝나서 이제 택지화 시켜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건축을 올릴 때 그냥입니까? 비용이 나갑니까?
요번에 비용 위험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따보세요. 추가적인 비용. 여러분들 지금 건설 자재값이 떨어지니까 계속 올라갑니까? 둔촌동에 재건축이 있거든요. 제가 눈여겨보는 게 이 저자가 잠시로단지 샀거든요. 그래서 잠시로단지와 둔촌 두는데 따보세요. 공사가 지연된다. 왜 그럴까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이건 따보세요. 추가적인 비용? 추가로 더 달라는 거예요. 그죠? 추가적인 비용.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아직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자, 비용 위험이란 인플레이션이 약할수록 심할수록, 요거 나옵니다. 자, 개발 기간이 그냥요, 연장될수록 작아진다, 커진다. 여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 프린트물을 좀 나중에 이제 드릴게. 5월 달에도 제가 약속을 하겠는데, 일단 요거는 제가 미리 좀 가겠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강주 사태 아시죠? 강주 사태는 그냥이니까 미리 줄일 수 있었으니까. 부실공사 하자했다는 책임 위험은 이거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맞나요? 근데 지금 책에 보면 그 내용이 지금 없어요. 기출문제집에 있거든요. 근데 정책과도 연관되는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매장문화재 출도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따라서 정부의 정책, 행정변화나 이런 것들이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요거 강력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5월 달에 그 PDF 파일로 드릴 거예요. 그럼 비용이라는 건 그냥이니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갑니까? 인플레이션이 약할수록 심할수록, 개발 기간이 어떻게 될수록, 연장될수록 더 들어가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냥요, 가격 보증을 해줘야겠죠? 자, 지금 100억짜리 공사인데 더 달라면 안 되니까 120억으로 정해요. 그럼 그냥니까 추가적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까? 근데 개발 사업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거 별로 추천해 주지 않습니다. 아까 요 1번 위주로 좀 추천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슈화 돼서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찍신하는 게, 느낌 확 오는 게, 지금 광주 사태는 그냥이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어. 이거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가? 근데 요새 아파트도 막 파면 그냥이야 매장 문화재가 나와. 지연될 수 있죠. 이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 없어? 없고 사업 인허가 없단 말이야. 이거 가장 내가 추천해. 맞지? 근데 비용이라는 건 그냥이야 더 들어가. 더 들어가니까 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완성했어. 그냥 이제 팔아야 돼. 그러면 시장은 확실해? 불확실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대답해봐요. 작년에 불장이야. 작년에. 놓기만 하면 피 붙었어. 근데 지금 그냥이야 한가해. 지금은 하지 마. 투자 힘들어. 맞죠? 그럼 그냥 이제 미리 팔아 제껴야 돼. 미리 선분양해서 시장 위험을 줄인다는 거죠. 오케바리? 그래서 시장 위험이라는 건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그죠? 시장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해요. 법률적 위험을 끝났고 이제 비용이면 시장을 본다는 거죠. 그럼 시장은 그냥입니까? 항상 불확실합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아까 마케팅 활동에서 나중에 팔아야 돼? 미리 팔아 제껴야 돼? 정말? 얘기해봐요. 그럼 381페이지 그래프 하나 있어요? 그럼 그래프는 서 있는 게 세로축이죠? 서 있는 게. 382페이지. 찾으십니까? 찾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페이지 적어줘야 돼요. 찾았죠, 그죠? 제가 강주 사태 얘기하고 막 이거 난리 안 되는데, 381페이지. 누구의 이용입니까? 매수자라고 되어 있어요, 매수자. 찾았습니까? 이 그래프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 이렇게 대학 교과서에 있는데, 아까 봐봐. 이 매도자가 개발업자가 판매하려면 마케팅 단계, 후기 단계 해야 돼, 초기 단계 해야 돼. 미리 팔아 짓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얘한테. 지금 보고 있죠? 그럼 이 그래프는 매도자다, 매수자다. 매수자에 대한 위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그럼 정확하게 본다면 매수자에 대한 위험이에요. 매수자의 위험과 가치라는 거죠. 그럼 시간이 갈수록 완성과 더불어 자, 지금 매도자는 그냥입니까? 개발 초기 합니까? 후분양해야 돼요? 선분양? 미리 팔아 제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시장 위험을 줄이잖아요.
그럼 지가 시장 위험은 줄이지만 그냥이야 싸게 팔아야 돼. 그럼 가격은 비싸게, 가치는 낮게 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가 받아들이는 위험은 작을까요? 얘 위험은 커질까요? 커진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매도자예요? 얘는 매수자예요? 그럼 처음에 위험하고 점점 갈수록 위험이 적어진다는 거죠. 근데 가격은 높게, 낮게. 그럼 가치는 그럼 좀 올라간다는 거죠. 찾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판다, 미리 판다.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은 개발사 완전 가까우로 시장 위험은 줄어들기 반면에 가치는 상승한다는 거죠. 그럼 개발업자는 시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냥입니까? 초기에 매도해야 됩니까? 후분양, 선분양. 초기. 선분양을 해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선분양을 해야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발업자보다는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가격을 좀 낮게 가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이제 2번을 가시면은 시장 연구와 시장성 연구라는 게 있죠. 그러면 그 장에 대해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서 이제 본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연구를 이제 합니다. 연구를 해서 시간 보세요. 자, 그럼 여기다 요약을 해놨으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아까 법률 쪽에 토지용 규제는 무슨 법? 공법. 학교는 어렵잖아요. 그냥 읽어주면 돼요. 소유권은요. 이걸 바꿔내요. 규칙문제 꼭 풀어보세요. 맞아요? 자, 이건 아직 어떻게 돼요? 건물 안 졌죠? 그러면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야겠죠. 언더스탠드? 자, 비용이 들어가? 비용 들어가지? 그냥이야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을 수 있죠. 추가적 비용은 감소하지만 건축비가 상승하고 시장 이용을 주려면 그냥이야 조사를 해야 돼.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지금 보고 있어? 그러면 시장이 먼저고 시장성이 다음이지. 그럼 시장 몇 글자? 시장. 두 글자. 기본이 없으면 먼저 뭐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얘가 나와야 돼. 맞아요? 그다음 얘는 뭐와 뭐를 분석하는 거죠? 얘는요 매매가 되는 거죠. 이 매매가 분양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분양이고 그 다음에 따라서 매매 임대 가능성, 능력, 경쟁력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거. 그러면은 자 갈게요. 그러면 시장이 먼저다, 시장성이 먼저다. 어떻게 했어? 요거는 세 글자. 시용금 나오면 뭐야? 매매임대 나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시장이라는 자체는 능력을 보는 겁니까? 그냥 수요와 공급만 보는 겁니까? 공부해서 그냥 보는 게 시장이에요. 이해하셨어? 근데 그냥이야 거래가 잘 돼야 돼. 그건 시장성이란 말이지. 그러면 수용급은 시장이지. 매매 나오면 못 찍어. 성 찍어야지. 이건 따로 읽어야 돼. 따로 성. 매매. 같이 읽으면 큰일 나요. 알겠죠? 그죠? 그럼 수요 나오면 못 찍어? 매매인데 나오면. 근데 매매가 그냥이야 분양으로 나올 수 있어. 경쟁력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분양률이 흡수율이에요. 흡수율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 그렇지. 근데 보면 과거를 봤는데 과거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미래가 중요한 거야? 미래 예측이 중요해요. 그럼 얘는 항상 미래의 목적이 있다. 과거의 목적이 있다면 안 돼요. 과거는 파악하고 흡수율 미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까지 갖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일단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인데, 요건 좀 쉬었다가 갈게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거 볼게요. 아까 제가 워포드가 전쟁이 터졌어? 무슨 시비? 법 시비. 그러면 항상 생각해봐. 자,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그냥이야 토지를 확보해야 돼. 토지 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 비용이 더 나가면 안 되고, 그냥이야 잘 팔아야 돼. 팔아서 초기 단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수요공급, 시장성은 매매, 흡수는 어디에 목적이 있다? 미래. 요것만 잡으시면 끝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